안녕하세요. ITQ 엑셀 22년 4월 C형 문제풀이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답안 폴더는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답안 파일 저장하고 답안 전송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열너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답안 시트 이름 정하면 됩니다. 제1작업에서부터 제3작업까지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들 적용하기 위해서 시트 생성하고 그룹 지정해 보겠습니다. 엑셀 화면 아래쪽에 보면 시트 1이라고 보이고요. 옆에 더하기 버튼 있는데 2번 눌러줍니다. 첫 번째 시트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 이름 바꾸고 두 번째 시트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바꾸고요. 시트 세 번째 거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시트 이름 변경합니다. 제4작업은 시트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차트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3개의 시트를 모두 다 그룹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모든 시트 선택 누르면 이렇게 3개의 시트가 다 선택이 됩니다. 하얗게 보이면 선택된 거고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 이렇게 그룹이라고 보이니까 그룹 됐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용 입력하거나 열너비 맞추거나 하는 것들은 3개의 시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A열에 대한 열너비를 1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A열 열머리글을 선택합니다. A열 열머리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파벳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너비를 클릭하고 1 엔터 해주세요. 모든 셀에 대해서 굴림 11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행과 열 교차하는 지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쪽 홈 메뉴에 보면 맑은 고딕이 아니라 클릭해서요. 마우스 휠 아래로 굴려서 굴림을 설정해 줍니다.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기본값이니 그대로 둡니다. 블록을 해제하기 위해서 어떤 셀을 하나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내용을 입력하면 3개의 시트에 모두 다 입력이 되니까 좋지 않겠죠?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룹 해제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 제1작업 시트에 위쪽에 빗금이 없는데 빗금이 있는 것 말고요. 이 빗금이 있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시트를 클릭하면 그룹이 해제되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시트 그룹 해제라고 있으니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제1작업이라는 거 아시고 B4에서부터 관리번호 입력합니다. H4셀 같은 경우는 비용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하면 한 셀에서 줄 바꿈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셀에서 줄 바꿈하는 방법 이렇게 캠프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한 셀에서 줄 바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고요. 다 입력했으면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B4에서부터 제14까지를 블록 지정하고 홈 메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테두리 지정하는 부분이죠. 클릭해서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또 한 번 내림 버튼을 클릭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주고요. 이렇게 모두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두리는 보시다시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두껍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행에 있는 것들을 모두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13, 14행에 있는 부분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함수를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드래그 했을 때 위쪽에 보이는 이 굵은 선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셀 병합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을 지정하고 홈 메뉴에 보면 가운데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으니 클릭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블록 지정하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한꺼번에 이 영역 블록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3에서부터 I13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을 블록을 지정했죠.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한꺼번에 이렇게 블록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F13, 14 이 부분은 대각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셀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위쪽에 홈 메뉴에 보면 글꼴 그룹에서 화살표 모양, 맞춤 그룹에서 화살표 모양, 표시 형식 그룹에서 화살표 모양 셋 중에 하나 클릭하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나서 테두리 탭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들어갈 수 있겠죠. 해서 테두리 탭으로 온 다음에 대각선을 눌러줍니다. 열 너비는 출력 형태와 같이 이런 부분은 넓고 그리 넓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비슷하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캠프명에 대해서 조정해 볼 건데요. 먼저는 이렇게 쭈루룩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블럭 지정하고 나서 이렇게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적당한 너비로 벌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본인이 더 알맞게 조정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정렬로 하는 거죠. 해서 블럭을 지정하고 오른쪽 맞춤해 놓겠습니다. 행 높이도 지정해 보겠습니다. 1에서 3행 같은 경우는 조금 높고 5에서부터 14행은 조금 더 여유있게 행 높이를 조정하면 됩니다. 1, 2, 3이라는 행 번호를 블록 지정합니다. 이렇게 쭉 번호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행 번호 사이에 위치하고 아래로 살짝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높아졌습니다. 5행에서부터 14행도 블록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출력 형태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유롭게 띄워줍니다. 4행도 마찬가지로 조금 넓혀도 되고 그냥 둬도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함수 입력할 때 화면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열 너비를 그렇게 넓게 하진 않았는데요. 우리 출력 형태 보면 좀 더 넓죠. 시험 볼 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용 부분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고 나서 홈 메뉴에 보면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적용해 주겠습니다. 요즘 시험 문제는 주로 쉼표 스타일이어서 회계 형식으로 지정하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계 형식으로 지정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에는 엑셀 하면 왼쪽 맨 위쪽에 보면 저장 아이콘 보이니까 클릭하고 또는 단축키는 컨트롤 S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저장할 때 위치는 반드시 위쪽에서 보면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ITQ를 더블 클릭하고 ITQ라는 폴더 이름이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보여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수험번호는 없고 4월 C형 푸는 중이니까 4C라고 하겠습니다. 임시 수험번호를 4C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이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 그런 다음 아래쪽에 저장 버튼 누릅니다. 제목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만들라는 겁니다. 삽입 메뉴 누르시면은 도형을
저렇게 생긴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보면 가운데쯤에 첫째 줄 평행사변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도 이렇게 평행사변형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네요. B열에서부터 G열 정도까지 이렇게 걸쳐지게 도형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조금 더 크기 조정해 주면 되겠죠. 내용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내용 입력하고 ESC 키 한번 누르시면 여기 바깥쪽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이니까 글꼴 지정하기 좋겠죠. 먼저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이 선택된 상태잖아요. 위쪽에 메뉴 보면 서식 메뉴 보이고요. 도형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림자에서 바깥쪽에서 둘째 줄의 첫 번째가 마우스 올려보시면 오프셋 오른쪽이니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림자진 모습이 보입니다.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홈 메뉴 누르시고 맑은 고딕 아니라 굴림 선택하시고요. 굴림이라고 타이핑 쳐도 되고 이렇게 마우스 휠로 내려가도 됩니다.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검정 지정하기 위해서 홈 메뉴에서 보면 이 부분 가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목록 버튼을 눌러보면 글자색 지정하는 부분이죠. 테마색 중에 검정인 것을 선택합니다. 굵게 지정하기 위해서 가를 한번 클릭해주고 채우기 노랑이라는 것은 현재 홈 메뉴인데 이 부분 페인트 통 모양인데요. 여기서 클릭해서 표준색 중에 노랑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도형이니까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노랑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정하고 보니 현황이랑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형에 대한 너비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클릭해서 약간만 더 글씨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크게 키워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너무 좁게 해놔서 그런 거죠. 해서 이 부분은 원래대로 맞춰 놓고 현황이란 글자까지 나오게 하려면 D열도 좀 더 넓히고 E열도 좀 더 넓히고 넓힐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더 넓혀야겠습니다. 이렇게 느슨느슨하게 해놓으면 다 잘 보이는데요. 이따가 함수 만들거나 작성하거나 할 때는 조금 줄이면서 하기도 해볼게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 삭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 결제란을 만드는 것이죠. 결제란 만들 때는 열 너비도 조정되고 획 높이도 조정되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표랑 상관없는 셀, 예를 들면 L16셀 정도에다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결제라고 타이핑 치고 옆으로 담당, 옆으로 대리, 과장 다 입력하고요. 총 8개의 셀을 블록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홈 메뉴에서 테두리 지정하는 부분에서 모든 테두리 누릅니다. 가운데 정렬도 해 놓겠습니다. 블록 지정한 김에. 그리고 획 높이도 조정할 건데요. 17행 같은 경우 너무 이렇게 좁으니까 더 넓히면 좋겠죠. 해서 17, 18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L열 같은 경우는 좁아져야 되겠죠. 해서 L과 M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줄여주겠습니다. 결제라는 이 부분은 병합하는 게 좋겠죠. 해서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글자가 세로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홈 메뉴에 보면 가나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이 글자 방향 바꾸는 곳입니다. 클릭해서 세로 쓰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다 작성이 되었네요. 오타 없이 다 잘 작성된 거 아셔야 하고요. 그 상태에서
그림으로 복사해야 될 부분을 블록 지정합니다. 이만큼 블록 지정합니다. 복사하실 때는 그냥 복사하시면 안 좋고 홈 메뉴에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복사인데요. 옆에 목록 버튼 눌러서 두 번째 있는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그대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건 셀에 그냥 붙여 넣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어디다가 붙여 넣을지 보시면 H1셀서부터 표현이 되고 있죠. 해서 H1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V 누릅니다. 또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은 모습 보면은 크기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J열까지만 보이고 아래쪽으로도 조금 내려주고 출력 형태처럼 크기를 맞추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원본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해서 L에서부터 O까지 이만큼을 블럭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17행 같은 경우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요. 이 늘어져 있는 게 감점 대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17, 18 사이에 마우스 위치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됩니다. 이 영역을 주황색으로 채워라 하는 거 첫째 줄이랑 여기 주황색 채워 보겠습니다. B사에서부터 J사까지를 블록 지정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관리번호 클릭, 아직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담당자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황 채우는 것은 홈 메뉴에서 보면 페인트 통 모양이 보이는데 채우기 색이죠.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표준색 중에 세 번째 있는 주황을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키가 누르기 불편한 경우에는 그냥 하나씩 지정하시면 되겠죠. 한 부분 블록 지정하고 주황 채우고 이 부분 클릭해서 또 주황 채우고 여기 선택해서 주황 채우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해 보겠습니다. H14셀에 관리번호가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네요. H14셀은 이 부분이죠. 이렇게 H14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메뉴는 데이터 메뉴 누르시면 되고요. 유효성 검사는 저는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는데 창이 넓다면 바로 이 부분이니까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제한 대상 모든 값이어서 H14셀은 그 어떤 말이라도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다 입력이 되겠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관리번호만 선택할 수 있고 입력 가능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한 대상은 지금 보면 목록이잖아요. 해서 목록으로 바꿔주고 원본이라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B5에서부터 B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H14셀에 이렇게 목록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빠르게 입력할 수 있지요. 시험지에서 제시된 것처럼 T65-1을 선택해 놓겠습니다. 셀 서식 해보겠습니다. G5에서부터 G12셀 바로 이 영역이네요. 여기에다가 숫자 뒤에 명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숫자 보니까 1000단위를 넘어가는 것도 없고 10의 자리까지 밖에 숫자가 없군요. 이런 상태에서는 지정하기가 더 쉬워졌죠. 자,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클릭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관련된 거니까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고 맨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원래 숫자는 어떤 형식도 꾸며줄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표시하면 되니까 G표준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큰 따옴표하고 명 입력하고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위쪽에 보면 복이라고 있어서 내가 입력한 대로 원하는 대로가 잘 나타날지 보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 서식 지정하는 것은 셀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나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 셀 서식 해도 되고요. 단축키로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채 숫자 1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채 숫자 1 이렇게 눌러서 쥐표준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0명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샵명이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모든 숫자가 공백 없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샵 콤마 샵샵0 명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름 정의해 보겠습니다. H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이름은 비용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해서 왼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곳이 이름 상자이니까 클릭해서 비용 입력하고 엔터 해주세요. 엔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놓으면 제가 아무 셀이나 이렇게 선택하고 있을 때 이름 상자에서 클릭해서 비용 클릭하면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름 정의를 했는데 이쪽에 해야 되는데 이쪽에다 잘못했다든지 또는 비용이라는 것이 오타가 있다든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름 상자에서는 이름 정의만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다가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고 수정할 때는 수식 메뉴에서 이름 관리자 가운데쯤에 보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름이 필요 없으면 삭제할 수도 있고요. 또는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바꿀 수도 있고 참조 대상을 클릭해서 다른 곳을 드래그해서 참조 대상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함수 입력할 차례가 되었는데 실제 시험에서 함수 풀다가 아는 문제인데도 제대로 답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좀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는 차트 작업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문제를 아래쪽에 이렇게 캡처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서식할 때에는 어떤 조건에 알맞으면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이라는 것은 레코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B5에서부터 J12셀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 홈 메뉴에서 가운데쯤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으니 클릭하고요. 문제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라는 말이 보이죠? 그러면 세규칙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세규칙 대화 상자에서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보이니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비용이 20만 이하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식, 조건식이라는 것이겠죠. 아래쪽에 입력란에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비용이라는 것은 H열에 있잖아요. H열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H5셀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달러가 둘 다 붙어 있는 절대참조 형태가 됩니다. 절대참조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작거나 같다 20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H5셀 하나에 대해서만 20만 이하인지 비교할 수 있고 H6셀, H7셀, H8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내려가야 볼 수가 없겠죠. 해서 여기 H5셀이라는 것은 5행이라는 것은 6행으로 7행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5 앞에는 달러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H열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면 되는데 H열이 절대 참조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 참조가 되면 H열을 끝내고 I열에 가서 또 이게 20만 이하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열 앞에는 H 앞에는 달러가 있어야 하고요. O 앞에는 달러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H5셀을 선택하고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기능키 F4키를 두 번만 눌러주시면 H 앞에, 열 앞에 달러, O 앞에는 달러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참조하고 F4키 두 번, 그리고 20만 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논리식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 어떤 서식을 적용할지 아래쪽에 서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현재 글꼴 탭이고요. 굵게 클릭하고 색은 파랑을 적용해야 되는데 표준색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바로 마우스 올려보면 파랑이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서식이 굵게 서식이 있다 보니
이렇게 열 너비가 좁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H랑 R열이 혹시라도 이렇게 H열에 샵으로 보인다면 H랑 R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조금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만 이하인 곳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이 지정된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함수는 나중에 푸는 걸로 하고 2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작업에서는 제1작업의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 두 번째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작업에서 B4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 복사하기 위해서 Ctrl C 누르시고요. 제2작업 시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2작업으로 왔지요. 그 상태에서 B 두 번째 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V 누르시면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처음에 보이는 아이콘 붙여넣기를 클릭하면 모두 붙여넣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샵도 보이고 열 너비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B열에서부터 H열까지 여기 알파벳 부분을 쭉 드래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열과 열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하면 적당한 너비로 자동으로 잘 넓어지겠죠. 고급 필터랑 표서식 문제입니다. 고급 필터 조건식 보면 과정이 체험이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네요. 위쪽 표에서 보면 이 부분 체험이 아니면서 이건 아니어야 하고, 그러니까 체험 빼고 이 부분을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이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30 이상 이렇게 뭐뭐이면서니까 앞쪽에 있는 조건도 만족, 뒤쪽에 있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쪽에 표에 보면 이렇게 두 줄 둘 다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이렇게 세 군데 세 레코드가 추출되게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건식 먼저 작성해야 되겠는데요. 조건식 같은 경우 작성할 때 지금처럼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잘 봐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뭐뭐이면서 라고 되어 있네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이런 식이면 AND 조건이에요. 두 조건 모두 다 만족할 때만 데이터가 추출되게 하는 것. 그럴 때에는 조건식을 같은 줄에 작성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보면 이 부분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 뭐뭐이면서가 아니라 뭐뭐이거나 체험이 아니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해도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해도 되고 둘 중 아무거나 한 가지만 만족해도 true여서 데이터가 추출해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줄에 조건식을 입력합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는 이면서니까 같은 줄에 작성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필드 이름이 필요하죠. 과정이라는 필드와 신청 인원이라는 필드. 그래서 두 필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D2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2셀을 선택하죠.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그런 다음 문제에서 B14부터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해서 B14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이라는 곳에서 체험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줘야 하잖아요. 해서 이 부분에서 먼저 체험이라는 글씨가 보여서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B15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식을 작성하면 과정이 체험이다 라는 조건식이 되죠. 아니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겠죠. 비교 연산자 이렇게 뭐뭐가 아니다 같지 않다 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B15셀을 더블 클릭하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중간 이 부분이 뭐뭐이면서잖아요. 이 조건도 만족해야 하고 두 번째 것도 만족해야 되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 입력하면 돼요. 무엇을? 조건을 입력하는데 30 이상이라는 조건을, 그래서 B15셀에다가는 이상이라는 기호는 이렇게 쓰죠.
해서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체험이 아니거나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쓸 일이 아니라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해주면 다른 줄에 입력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지금은 한 줄에 그대로 입력하는 거고요. 그러한 레코드 추출될 만한 true인 값이 있다면은 이렇게 필드를 정해 놓았어요. 모든 필드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필드에 대해서 모두 다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 필드에 대해서만 하라고요. 해서 필드를 먼저 복사해 와야 합니다. 관리 번호, 캠프명 드래그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시작일 클릭했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비용 클릭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군데를 클릭한 거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 B18번째 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진행할 때는 위쪽에 있는 목록을 블록 지정하고 시작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B2에서부터 H10셀까지 블록을 지정하고요. 이렇게 해야지 다른 부분을 잘못 선택한다든지 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블록 지정한 상태이고 메뉴는 위쪽에 보면 데이터 메뉴가 보이고요. 가운데쯤에 고급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목록 범위는 지금 잘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결과, 데이터로 추출되는 그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합니다. 여기 B18번째 셀부터 표시할 것이므로 조건 범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조건식 작성한 부분 있죠? B14에서부터 C15셀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자, 복사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어디다가 데이터를 추출할지 바로 아래쪽 B18번째부터 E18번째 셀까지 블록 지정해서 넣어줍니다. 필드명을 블록을 지정하면 레코드에서 그 필드명에 해당되는 부분만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샵으로 보입니다. 열 너비가 너무 좁은 거죠. D2열을 블록 지정하고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좀 더 펼쳐 놓겠습니다. 세 개의 레코드가 추출되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표서식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결과 부분을 블록 지정, 그리고 나서 먼저 채우기 없음 설정한 후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주황색 채워져 있는 것을 채우기 없음 해야 합니다. 홈 메뉴에서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채우는 부분이잖아요. 옆에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채우기 없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첫째 줄에 있었던 주황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 표 스타일 지정하기 위해서 표 스타일은 홈 메뉴에서 가운데쯤 보면 표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보통에서 7번째 정도의 마우스를 올려보니 녹색 계열인 거네요. 표 스타일 보통 7이라는 거 아시고 클릭, 그 다음에 표서식 대화 상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래쪽에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이렇게 머리글행 잘 강조되어서 보이고 한 줄은 진하고 한 줄은 연하고 한 줄은 진하고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메뉴에서는 디자인 메뉴 눌러보시면 머리글행 체크, 줄무늬행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3작업 피벗 테이블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합니다. RTQ 엑셀 시험에서는 그냥 B4에서부터 H12셀 이렇게 블록 지정하면은 피벗 테이블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복사는 하실 필요 없으세요. 삽입 메뉴 누르시면은 왼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으니까 클릭하고요. 문제에서 제3작업 시트에 만들라고 되어 있고 제3작업 시트에서는 B2번째 셀부터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미리 제3작업 시트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도록 하고 아래쪽에서 제3작업 시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B2번째 셀을 이렇게 선택하면 위치가 정해집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화면 캡처해서 엑셀 시트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재 B 두 번째 셀 또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영역 안쪽, 여기 이 영역은 항상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이 영역 안쪽에 있을 때만 필드 목록 보이고요. 위쪽에 보면 메뉴 중에서 분석 메뉴, 디자인 메뉴 있어서 피벗 테이블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셀 선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셀 선택하지 말고 여기 영역 안쪽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신청 인원 및 과정별 캠프명의 개수, 비용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 인원은 행 단위로 되어 있고, 과정이라는 것은 체험, 리더십, 과학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열 단위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서 신청 인원 필드를 클릭한 채 행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어디로 드래그 해야 될지 조금 혼동된다 하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쪽 부분이 행이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 있는 곳에는 과정 필드를 클릭해서 열로 드래그하고, 근데 만약에 과정을 드래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자를 드래그 했다든지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클릭해서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빠집니다. 또는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잘못 놓았다. 그러면 다시 클릭해서 원래 위치대로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것은 캠프명의 개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계산하는 거는 여기 시그마 표시가 있는 값에다가 드래그 해주시면 되세요. 캠프명을 클릭한 채 아래쪽으로 값으로 드래그, 그 다음 또 비용 있죠? 비용을 클릭한 채 개수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잘 배치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첫째 줄을 다 해결을 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이렇게 합계가 보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합계 비용 여기서 클릭하면 값 필드 설정을 누를 수 있으세요. 클릭하고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이 상태에서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만약에 제가 제목이 요만큼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 확인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단위원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값필드 설정에 왔을 때 또 하나 해주면 좋은 것이 바로 옆에다가 타이핑을 치면 되세요. 단위원 가로 열고 단위원이라고 오타 없이 몽땅 다 입력하는 거예요. 가로 닫는 것까지.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곳은 1작업에서 이런 식으로 한 셀에서 줄바꿈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제3작업에서는 끝까지 다 보여지게 하고 싶은 거죠. 조건 2에 보면 신청 인원을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지금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지금 바로 신청 인원 과정이라고 레이블 이름도 변경해 놓겠습니다. 행 레이블이라는 글씨를 클릭하고 신청 인원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C 두 번째 셀 선택해서 과정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피벗 테이블 조건을 모두 다 해결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서 맨 나중에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도 되고 나중에 바꿔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이 부분에 되게 여러 가지 행이 보여지는데 그룹을 해야 하죠. 그룹해야 되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클릭합니다. 시작하는 것은 15 맞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은 44입니다. 출력 형태 보고 하시면 되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15에서 24, 25에서 34 이런 식으로 10단위로 건너뛰고 있네요. 해서 단위는 10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정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과정이라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을 뜻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런 부분 과학, 리더십, 체험 이런 순서인데 여기서는 치험 먼저 나오고 리을, 기억 나오네요. 그러면 높은 값에서부터 내려가고 있네요.
자, 여기 과정이라는 곳 있죠? 과정 옆에 보면 단추가 하나 보이는데 얘가 필터 단추입니다. 클릭을 해서 큰 값에서 내려가죠. 치읓에서부터 기역으로 내려가죠. 내림차순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헷갈려가지고 오름차순 눌렀는데요. 그러면 다시 클릭해서 내림차순 누르면 되는 거죠. 해서 치읓, 리을, 기역이 잘 맞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는데 체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개수랑 평균 이거 두 가지에 대한 레이블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병합하라는 거예요. 병합. 근데 그거는 위쪽에서 하는 거 아니라 옵션에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빈 셀에 별 3개 표시하는 거,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별 3개 표시하라는 거고, 행의 총합계 지우라는 얘기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전체 개수 전체 평균 있죠? 이거는 행 단위로 봤을 때 총합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출력 형태에도 없고 지우라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에서 테이블 옵션 보입니다. 클릭하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클릭. 빈셀 표시라는 부분에서 키보드에서 별 3개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을 클릭하셔야 되세요. 요약 및 필터 탭. 여기에 보면 행 총합계 표시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보이는 건데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바로 값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 주세요. 계산이 되고 있는 값 영역을 블록 지정하고 먼저 가운데 맞춤해야 되겠죠. 이런 별 같은 경우는 한 셀에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고 쉼표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홈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쉼표 스타일을 클릭하면 회계 형식으로 지정되니까 가운데 맞춤을 했다 하더라도 숫자가 오른쪽 정렬로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모두 다 작성하고 나서 숫자가 247,500원, 3개 1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숫자가 다 맞는지 확실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오타가 있나 없나도 잘 보세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1작업에서 잘못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 뭔가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면 제1작업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 실수가 있었을 테니까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요. 그 상태에서 제3작업에 가보면 피벗 테이블이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고침하시면 되세요.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수정했다면 피벗 테이블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고침하셔야 합니다. 제4작업 해볼 겁니다. 차트입니다. 차트는 아래쪽에 출력 형태를 잘 살펴보시고 어떤 영역을 차트에 나타낼지 보셔야 하세요. 지질, 탐구, 우주과학 이런 아이들 어디 있나 보면 C열에 있네요. 그 다음에 비용 신청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빨간 테두리로 쳐놓은 부분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C4에서부터 C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신청 인원 비용이니까 G4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필드 이름도 블록 지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필드 이름이 잘 보이고 있죠? ITQ 엑셀 시험에서 차트 만들 때는 단축키 하나 알고 계시면 편리합니다. F11키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F11키를 눌러보시면 차트 시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 이름은 문제에서 보면요. 제4작업으로 이름 바꾸라고 되어 있죠. 해서 차트 1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4작업 시트를 클릭한 채 제3작업 뒤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주로 우리가 레코드가 이렇게 총 8개예요. 이 막대기가. 근데 보통은 6개만 시험 문제에 나타납니다.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지워야겠습니다. 어디가 필요 없는지 보자면 진로 진학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 낙농 필요 없네요. 낙농 진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차트에서 데이터 선택 누를 수 있으세요. 이렇게 데이터 선택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 있죠? 낙농 선택 해제하고 진로 선택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근차근 잘 보고 선택 해제하면 되겠죠? 낙농이랑 진로를.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 한 가지 더 해주면 좋은 게 있습니다. 8번 문제인데요. 법례명을 변경하는 것. 저는 지금 보면 이렇게 비용 단위원이 2줄로 되어 있잖아요. 제1작업에서 Alt 엔터 쳐가지고 2줄로 입력했었기 때문에. 근데 차트에선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내고 싶으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 비용 단위원을 선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편집을 해야 하잖아요. 해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계열 이름을 여기서 참조해 왔다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린 더 이상 참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고요. 타이핑을 쳐줍니다. 유저 마음대로 타이핑을 쳐주는 거예요. 오타 없이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또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빨간 이 막대가 총 6개가 되었고 비용 단위원은 한 줄로 잘 만들어졌겠죠. 4번 지시사항은 레이아웃 3 스타일 1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를 눌러보면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 클릭해서 세 번째에 마우스 올려보면 레이아웃 3이니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스타일 1 적용하는 것은 디자인 이렇게 자세히 버튼 눌러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여기 1번을. 이 부분은 그림 영역, 이 부분은 차트 영역, 여기는 차트 제목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에 대한 이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봐서 차트 영역일 때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클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굴림 11포인트 지정하기 위해서는 홈 메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맑은 고딕 아니고 클릭해서 굴림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1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클릭해서 11 적용해주고 채우기 질감 파랑 박엽지는 서식 메뉴에 보시면은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차트에 지금 자동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아래쪽으로 가면 질감이라고 있는데 맨 아래쪽에 보면 파랑 박엽지라고 보입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째. 그림 영역은 마우스를 조금 안쪽으로 갖다 대면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죠.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흰색 배경 1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 눌러서 흰색 배경 1은 테마색 중에 왼쪽에서 맨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클릭하시면 그림 영역이 이렇게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제목 서식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내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내용 입력하고 나서 불필요한 글씨는 지우고 ESC 키를 한번 누르시면 차트 제목에 대한 겉에 테두리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메뉴 누르고 굴림은 그대로 두고요. 옆에 보면 글꼴은 20포인트니까 20 입력하고 엔터. 굵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앞쪽에 보면 가라고 보이죠? 클릭해서 적용해 줍니다.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는 서식 메뉴에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도형 채우기를 클릭해서 흰색 배경 1 선택해 주죠. 그 다음에 테두리라는 것, 여기 테두리, 이것은 도형 윤곽선을 검정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어떤 구성 요소든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작업창이 뜨잖아요. 차트 제목에 관련된 거니까 차트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고 테두리나 채우기나 테두리 이런 곳에서 설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 서식에서 해도 되고 오른쪽에 작업창에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화면이 좀 좁으니까 작업창은 그냥 닫아놓고 하다가 또 필요하면 나타내겠습니다. 서식 신청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 지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 계열이나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콤보가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게 선택되어 있다 그러면 콤보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계열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곳을 선택하면 이 부분이 잘 선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신청 인원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요. 여기 신청 인원 있죠?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서 클릭, 그 다음에 보조축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신청 인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조축에 있는 단위를 따라서 꺾은 선형이 표시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는 거 아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만약에라도 다른 게 선택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묶은 세로 막대형이어야겠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이렇게 바꾸고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됐네요. 레이블 값은 이걸 뜻하는 거고 표식은 이렇게 마름모 10 크기인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작업창이 없으니까 표식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창이 나타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렇게 표식에 대한 거 어떤 색을 채우고 크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채우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페인트 통 모양을 누르고 아래쪽에 보면 표식을 클릭하고 표식 옵션 클릭, 아래쪽에 기본 제공 클릭, 형식 클릭해서 마름모인 것을 클릭, 크기를 10 입력해주고 엔터 하시면은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잘 변경이 되었습니다. 레이블 값 표시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막대, 맨 첫 번째 이 막대에 대한 거군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를 한번 선택하면 이렇게 모든 막대가 선택이 되었잖아요. 또 한 번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막대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눌러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잘 나타났으니 됐고요. 만약에 위치가 다르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눈금선 파선 해보겠습니다. 눈금선은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 이 부분 회색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촘촘하게 조절점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선택이 된 상태이고 파선 적용할 때에는 위쪽에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대시 부분에서 네 번째 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파선이라고 보이죠?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보면 파선이 되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검정을 눌러주시면 출력 형태와 같이 선명한 선이 되겠습니다. 위쪽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떤 구성 요소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작업창 이 부분에서도 선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축은 출력 형태와 같이 조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여기 이렇게 검정색 선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 부분을 한번 클릭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 작업창에서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를 클릭을 하고 선에서 색상을 검정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위쪽에서 윤곽선에서 검정을 눌러도 됩니다. 자,
자, 그럼 저는 또 아래쪽 부분, 여기 항목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떤 글씨를 하나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다 선택이 된 거잖아요. 여기도 선명한 선으로 보이죠? 선택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축 말인데요. 이 보조축 같은 경우는 단위가 0에서 10, 20, 30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50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은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업창이 제가 지금 안 보이니까 더블 클릭해서 작업창을 나타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은 바로 이 부분을 눌러야 합니다. 혹시라도 활성이 안 돼 있으면 최소값은 0이라고 두면 되고 최대는 50 입력, 그 다음에 주 단위는 10씩 건너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10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바뀝니다. 그리고 선에서도 여기 지금 아무런 선이 없는데 여긴 선명한 선이니까 이 부분 클릭했을 때 채우기 통 모양 선택하고 선을 색을 검정으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검정으로 잘 표현이 됩니다. 보통의 ITQ 시험은 제1작업에서 신청 인원이잖아요. 신청 인원에 있는 표시 형식 명 붙여져 있는 그 표시 형식 그대로 표현하게 만드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명이라는 글씨가 보여지지 않네요. 제1작업에 있는 표시 형식과 차트에 있는 표시 형식을 다르게 하고 싶을 때에는 차트만 고유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서 이렇게 숫자 부분을 클릭을 하면 지금 이거는 보조축에 대한 축서시 작업창이 나타난 거죠. 그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축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보여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0, 10, 20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범주를 클릭해서 일반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숫자니까 숫자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겠습니다.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 메뉴 누르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콘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만약에 엑셀 창이 이렇게 넓다면 도형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고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도형을 클릭,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고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 합니다. 최고 비용 타이핑 치고 노란색 조절점 있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 노란색 조절점을 클릭해서 출력 형태처럼 알맞게 도형은 지금 보다시피 채우기 색은 흰색이고 글자 색은 검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좀 빠르게 바꾸시려면 도형 스타일에서 현재 서식 메뉴인데 도형 스타일 클릭해서 두 번째 거 정도 선택하시면 빠르겠습니다. 물론 홈 메뉴에서 글자색 검정으로도 바꾸고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도 되고요. 차트에 대한 글꼴을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굴림이죠. 이거 자세히 보시면 굴림 글꼴이니까 테두리가 선택이 돼 있을 때 홈 메뉴에서 굴림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도형의 맨 가운데 글자가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홈 메뉴에서 보면 가운데 누르면 됩니다. 차트에서 막대에 대한 두께가 출력 형태는 넓고 우리는 지금 좀 날씬하죠. 그 다음에 간격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간격을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좁혀주면 막대에 대한 두께가 더 넓게 배치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계열을 더블 클릭할게요. 작업창이 없었어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계열에서 옆에 보면 이렇게 차트처럼 생긴 아이콘 계열 옵션인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저는 이미 선택이 돼 있었지만 간격 너비가 219로 잡혀 있죠. 기출문제 정답 파일 열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75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도 75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넓었던 것이 75로 바뀌면서 계열에 대한 너비가 더 넓어졌습니다. 처음에 남겨놨던 함수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함수는 여기 앞에 번호 있죠? 그 번호에 알맞는 곳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레이블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함수 문제를 아래쪽에 화면 캡처해서 붙여 놓았으니,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프 장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함수를 작성하는 것이고,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관리번호가 바로 BO 셀에 있네요. 여기에서 맨 마지막 글자는 1이라는 거네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 1, 1, 3, 2, 3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경기도, 2이면 대전, 3이면 서울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choose 함수, write 함수 주어졌습니다. 먼저 오른쪽에서 부터 한 글자 데이터 추출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IO 셀 마우스 클릭하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주어진 함수 write 함수 사용하겠습니다. RIGHT RI 정도 입력하시면 이렇게 write 함수 보이니까 더블 클릭할게요.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요. 사실 이렇게 write 함수는 ITQ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그냥 옆으로 줄줄 입력하셔도 되세요. 연습을 좀 해서. 지금은 FX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X가 좀 더 편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FX 버튼 눌러서 함수인수 대화 상자에서 작업하시도록 하고요.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BOC를 선택해 주세요. write 함수는 뭐냐 하면은 어떤 텍스트를 지정해요. 그리고 나서 몇 글자다, 예를 들어서 두 글자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위쪽에 있는 텍스트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을 해주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텍스트 지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num 캐릭터라는 이 부분에다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텍스트로 지정을 했는데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추출할지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현재 오른쪽에서부터 딱 한 글자만 추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의 경우 여기다가 2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오른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이폰 1 이걸 추출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 글자만 알아보라고 했으니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쭉 값을 채워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작은 점 있었던 거 아래쪽으로 드래그 했습니다. 실제 시험 보실 때에는 잘 입력됐을 것으로 예상되면 값을 굳이 채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오른쪽으로 한 글자가 잘 이렇게 추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채워보았습니다. 자, IO 셀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에는 choose 함수가 필요합니다. R 앞에다가 CH 정도 입력하시면 choose 함수 보이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가로가 열린 상태고요. 위쪽에 보면 FX 버튼 있으니 클릭하겠습니다. 저는 choose 함수에 대한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choose 쪽을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함수인수 대화 상자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수 설명 보시겠습니다. choose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함수 인수 대화 상자 보시다시피 인덱스 넘버, 그 다음 value 1, value 2, value 3, value 4 이런 식으로 계속 value 값이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 인덱스 넘버라는 것은 숫자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숫자가 1인 경우는 값 1을 엑셀에다가 표시하는 거고요. 이 숫자가 만약에 2다 그러면 값 2를 표시를 하고, 이 숫자가 3이면 값 3을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IO 셀 같은 경우 우리가 입력한 것은 여기 첫 번째 BO 셀을 참조를 한 경우라면 맨 오른쪽에서부터 한 글자를 추출했잖아요. 그러면 BO 셀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결과가 1이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1이니까 그 다음에 값 1, 이 부분에 value 1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값을 경기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B10 셀에 있는 곳에서는 write 함수로 오른쪽에서부터 한 글자 추출한 값이 3이 되겠죠? 그러면 choose 함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인덱스 넘버라는 것이 3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입력해 놓은 서울이 엑셀에 표시가 되겠죠. 함수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덱스 넘버에는 write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이미 추출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1인 경우는 어떤 말을 표시할까? 문제에서 경기도라고 표시를 하라고 했네요. 해서 여기다가 경기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value 2에는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탭키
왼쪽에 있는 탭키 누르시면 그 다음 칸으로 이동이 됩니다. value 얘가 2인 경우 라이트로 추출한 값이 2인 경우는 대전이라고 나타내라 했고, 그 다음 value 3에는 마우스 클릭해서 서울이라고, 3인 경우는 서울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경기도 잘 나타났고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값을 채우겠습니다. 경기도 나타난 부분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함수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추저 함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인덱스 넘버, 숫자죠. 그 숫자가 1인 경우는 경기도 나타내고 2이면 대전, 3이면 서울 나타내라는 뜻이 되겠지요. 2번 문제입니다. 시작월, 바로 이 부분에다가 함수 하나 쓰고 아래쪽으로 모든 함수 결과를 나타내는 거겠죠. 시작일의 월을 추출하여 월을 붙이시오. 자, 시작일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네요. 여기서 월, 연, 월, 일 중에서 6이라는 거죠. 6이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 연산자를 이용해서 월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먼저 주어진 함수 month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J5셀 선택한 상태이고요. 등호 표시하시고 MON TH 더블 클릭합니다. 가로가 열린 상태죠. month 함수는 날짜 데이터를 참조해주면 그 날짜에서 월을 추출해줍니다. 그래서 날짜는 F5셀에 있으니까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럼 6이라고 잘 추출이 되었죠? 아래쪽도 잘 추출되었나 봤더니 이렇게 함수는 month하고 날짜 데이터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월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잘 표시가 되었습니다. 맨 뒤에다가 월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해서 맨 마지막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 연결 연산자 써주죠. 그리고 월이라는 문자 이어서 붙이려면 큰 따옴표 안에다가 월이라고 입력하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도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위쪽에 셀 포인트를 딱 위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은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 작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점에 마우스 위치했을 때 검정 십자가 모양일 때 클릭한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과학 과정 신청 인원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다가 함수 답을 쓰는 거고, 문제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되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라운드 함수랑 dAverage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과학 과정 신청 인원 평균. 신청 인원 평균을 구해요. 신청 인원 이 부분에 있네요. 이것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 이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당되는 것만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함수 설명 먼저 보시겠습니다. dAverage 함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나중에 보고요. average는 평균 구하는 함수잖아요. 앞쪽에 d가 붙었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래서 어떤 조건에 알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자체는 현재 이렇게 열에 대한 제목 있죠? 여 위쪽에 있는 레이블, 이것을 필드 이름이라고 하고요. 세로 방향을 필드라고 합니다. 가로 방향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드 이름이랑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의 레코드,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셀이 병합되어 있다든지 어떤 합계를 구한다든지 그런 요약된 거는 포함되지 않고요.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블록 지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래서 필드 이름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자체가 필드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B4에서부터 H12셀 이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정체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평균 계산할 필드 이름을 여기서 지정해 주면 되세요. 현재 이 문제에서는 신청 인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죠. 그래서 신청 인원이라는 것은 G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신청 인원이 G4셀이니까 여기다가 G4라고 참조를 해주어도 되고요. 참조하면 G4라고 자동으로 뜨잖아요.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블록을 지정을 이렇게 전체 평균 지정한
전체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여기가 1열이고 2열, 3열, 4열, 5열, 6열 여섯 번째 열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하고 6이라고 입력하실 수도 있으세요.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다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체가 그냥 무조건 평균 구하는 거 아니라 조건에 의한 평균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크라이티어리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다 구하지 않고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만 평균 구할지 조건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 앞쪽에 보니까 과학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필드 이름 포함합니다. 해서 과정이 과학이다 라고 이렇게 참조를 해주는 겁니다.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23셀에다가 등호 표시해 주고요. D average DA 정도 입력하시면 D average 보이니까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린 상태잖아요. 만약에 여기 셀에서 그냥 줄줄 입력하고 싶으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맨 처음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드명 포함해서죠. ITQ 시험에서는 주로 B4에서부터 H12 영역 있죠?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데이터베이스 구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쉼표하죠.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는 쉼표 같은 거 안 해도 상관없는데 셀에서는 기호를 다 입력해야 합니다. 함수인수 구분은 쉼표를 해주는 거고요. 필드를 입력할 차례죠. 여기 보면 선명하게 굵게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뭘 입력해야 될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필드는 바로 내가 평균 구하는 함수인데 어느 열에 대한 평균을 구할지 지정해 줍니다. 신청 인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G4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필드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아니면 얘가 여섯 번째 열이다 하고 6이라고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쉼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는 조건을 넣죠. 신청 인원에 대해서 몽땅 다 평균 구하는 거 아니고 어떤 아이들, 과정이 과학인 것들. 그래서 이렇게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D4에서부터 D5까지를 블록 지정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2점 얼마 이런 식으로 평균이 나타났네요. 자, 그 다음에는 라운드 함수를 가지고 반올림 하는데 보니까 정수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라는 거는 소수점 없이 나타내는 것을 뜻하죠. 라운드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D 앞에다가 RO 정도 입력하시면 ROUND 함수가 보여요.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상자 나타내 보고 싶어서 라운드 쪽을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그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FX를 누릅니다. 그러면 라운드 함수가 이렇게 잘 표시가 된 모습이 보입니다. 라운드 함수에 대한 함수 설명 잠깐 보자면 맨 처음에 넘버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수든지 숫자를 참조하든지 아니면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 숫자에 대해서 num 디지터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0을 입력을 하면 그 숫자를 정수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1이라고 입력을 하면 소수 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num 디지터 여기다가 2라고 입력하죠. 그러면 소수 자리 두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를 입력할 수 있으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1의 자리 하나를 절사를 하는 거예요. 자, 1의 자리 하나를 절사를 한다는 것은 5680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죠. 8이라는 것이 4, 4, 5, 5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 올라가서 5680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입력을 하면은 한 자리, 두 자리에서 10의 자리까지 절사를 해요. 5600 표시하고 싶겠지만 여기 7이라는 것이 5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5700 이런 식으로 한 자리 올려서 6이라는 것이 한 자리 올라가면 7이 되잖아요. 해서 570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정수로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num 디지트라는 곳에 0을 표시를 해서 이렇게 정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함수 인수 대화 상자 이쪽 부분 있죠? 여기서 num 디지터에 0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함수는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라운드 함수 입장에서 보면 d average 함수를 가지고 넘버를 만들어 주었죠. 어떤 숫자를. 그것에서 만약에 자릿수가 있다. 소수 자릿수. 그러면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0을 넣어주면은 정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리더십 과정 총 신청 인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바로 이 부분에다가 답을 넣어야 되고 주어진 함수는 SUMIF 함수. SUM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fx도 눌러 보겠습니다. 함수 설명 보시겠습니다. SUMIF 함수는 range, criteria, SUMRange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요. 이번 문제는 리더십 과정 총 신청 인원이라고 되어 있죠. 총 신청 인원이라는 것은 합계를 구하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어진 함수도 SUMIF 함수고, 그래서 신청 인원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모든 합계를, 이 부분에 대한 합계를 구하니까 맨 마지막에 SUMRange는 이 부분을 참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모든 숫자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 아니라 SUMIF, 조건에 알맞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은 리더십 과정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정 중에서 리더십인 거 있죠? 이것에 해당되는 것만 합계를 구합니다. 그러면 조건은 리더십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겠죠? 크라이테리어 부분 말인데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여기 렌지 있죠. 이거는 조건이 포함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리더십이란 글자가 어딨나 살펴봐서 D열에 있구나 해서 D5에서부터 D12셀까지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렌지라는 것은 조건이 뭔지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 조건은 리더십이라는 것이 조건. 그래서 리더십이란 말이 어딨나 살펴보면 D열에 있잖아요. D5에서부터 D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크라이티어리어 부분, 이 부분에는 조건은 여기 신청 인원에 대해서 모든 셀들의 합계 구하는 거 아니라 앞쪽에서 리더십인 경우에만 그때에만 그 숫자에 해당되는 것을 합계를 구하죠. 해서 조건은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SUMRange라는 것은 총 신청 인원이라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합계를 내고 싶은 거는 신청 인원인 거죠. 그래서 G5에서부터 G12셀까지 블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함수는 이렇게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최저 비용 단위원 어디 있냐면 이 부분에 보이네요. 그러면 함수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겠죠. 정의된 이름 비용을 이용하여 구하시어 민 함수라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뭘 나타내야 되냐 생각해 보면 비용이 이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서 최저 비용 가장 작은 값 15만 원인가요? 이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주어진 함수는 min 함수. 그래서 등호 입력하고 min 가로 열고, 그 다음에 min 함수는 어떤 숫자를 계속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범위를 지정을 하면 되죠. H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비용이란 글씨가 나타난 것은 저번에 이름 정의를 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하시면 15만 얘가 제일 작은 숫자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담당자.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함수를 쓰는 거고, H14셀 유효성 검사 넣어놨던 부분 있죠?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 번호에 대한 담당자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 자, 등호 표시하시고 VLOOKUP 입력하겠습니다. FX도 눌러 놓겠습니다. VLOOKUP 함수 구문 설명입니다. 맨 처음에 lookup value 찾을 값인데요. 우리 ITQ 시험에서는 거의 유효성 검사 넣은 H14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값을 위쪽에 있는 표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찾는 값을 H14셀로 넣었죠? 그러면 T65-1이라는 이 말이 어디 있나? 그 말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블록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테두리 쳐놓은 거. 그래서 B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면 됩니다. 이쪽에 I열하고 J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함수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함수를 풀 때 연관되도록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컬럼 인덱스 넘버 넣을 차례잖아요.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여기 첫 번째 열에서부터 T65-1을 찾았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뭘 표시하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이죠. 네 번째 열에 있는 담당자를 표시하고 싶죠. 해서 4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T65-01이라는 것이 여기 이 부분에 있는데 이 값이 이 말하고 똑같은지 보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 찾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확히 일치 0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 데이터를 찾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정확히 일치가 거의 대부분 알맞겠습니다. 유사하게 일치는 숫자 데이터인 경우, 바로 이 부분에서 뭔가 숫자인 경우 있죠.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 숫자에서 유사한 값, 정확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 유사한 값인 경우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함수 입력해 볼게요. lookup value라는 부분, 위쪽 표에서 뭘 찾을까요? T65-01이라는 것을 위쪽에서 찾겠죠? 해서 lookup value라는 것에는 H14셀을 참조해 줍니다. 그 다음 table array라는 것은 지금 현재 lookup value로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B열서부터 지정하는 거예요. C열서부터 지정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B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레코드 부분만 블록 지정하면 되겠죠. 아래쪽 부분은 상관없고요. 컬럼 인덱스 넘버는 담당자를 표시하고 싶잖아요. 담당자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열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네 번째 열에 담당자가 있으니까 4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렌지 룩업은 문자 데이터를 찾고 있죠. 그럼 대부분은 정확히 일치로 해주시면 되세요.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만 유사일치 뭐 그런 식으로 찾는 건데 ITQ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번호 이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른 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제가 R17-1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쭈루룩 세로 방향으로 내려가다 R17-1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에 있는 값을 고해진이라고 찾아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